태양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짐승 중에 뿔 달린 짐승이 있죠? 네. 바로 사슴이죠, 사슴. 이 사슴이 바로, 아이고, 잘못 지었습니다. 다시. 귀가 발달하고, 뿔이 달리고, 목이 실하고, 그죠? 이 사슴이죠. 이게 사슴이 태양체예요, 태양체. 사슴은 고개를 들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네 부위, 경추, 흉추, 요추, 천추 중에서 바로 이 목이 발달하면서 허리가 약한 게 태양체. 근데 태음체인 뭐냐? 코끼리 하마가 태음체예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간단히 그려보면은, 그죠? 이게 하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오셨을 때, 당신 태음인인데요? 그러면 싫어합니다. 이 뚱뚱한 뭐 하마처럼 생겼다는 얘기냐, 나를. 실제로 살찌는 거는 태음체가 아니라 소음체가 살쪄요. 돼지가. 그럼 이게 태양체고 여기가 태음체예요. 자, 제가 타목시펜이 왜 사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태양체와 태음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하나는 고개가 꺾여 있죠. 이 턱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렇게 서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쪽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그죠? 태양체는 이걸 만약 우리가 평면으로 놓고 본다. 평면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태양체는 고개가 완전히 뒤로 접겨 있는 쪽이죠. 그렇죠? 고개를 들고 가슴을 쫙 펴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게 태양체고, 그죠? 태음체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태음체예요. 그럼 한의학에서 태양체는 뭐라 그랬냐? 폐대 간소하다. 폐가 크고 간이 작다고 그랬어요. 간의 부위는 바로 이 허리에 있고, 폐는 가장 인체의 높은 이쪽, 여기를 맡고 있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그래서 태양체는 에너지가 폐로 가고 간이 약하다. 간의 기운은 줄어들고 위로 올라가서 에너지가 폐가 약하다는 거고, 태음인은 거꾸로 간대폐소하다. 간 기능이 왕성해서 흡수가 잘 돼갖고 살이 찌고 피가 풍부한 반면에 폐의 호출지력, 숨을 뿜어내는 힘이 약하다. 그래서 태양체는 호기가 굉장히 강하고 흡기가 약한 분이고, 태음체는 흡기가 아주 강하고 호기가 약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턱을 한번 당기고 이 하마처럼 숨을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숨을 들여 마셔보면 호흡이 깊이 들어오면서 허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잘 한번 해보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아담스 애플하고 턱을 당기고 하면 호흡이 잘 들어와요. 반면에 고개를 완전히 사슴처럼 제끼고 이렇게 뒤로 제끼고 숨을 한번 들여 마셔보십시오.
호흡이 아주 짧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태음체는 흡은 아주 길고 호는 아주 짧은 겁니다. 태음인들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호출지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태양체는 항상 고개가 들려 있으니까 뿜어나가는 건 아주 잘 뿜어나가요. 우리가 숨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개를 턱을 들고 턱을 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남자는 아담스 애플 있죠? 이거를 끌어당기지 않고 벌린다는 뜻이에요. 아까 턱을 당긴다는 얘기는 여기를 끌어당겨 가지고 그죠? 주름 갈 정도로 당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서 숨을 뿜어보세요. 아주 호흡이 깊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세를 하고 숨을 뱉어보세요. 숨이 거의 안 뱉어집니다. 자, 왜 태음인이 혈압이 오르냐? 왜 뚱뚱하냐? 간의 흡수 기능에 있어서 뚱뚱할 뿐더러 우리 몸은 관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일종의 수도 파이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도를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수도가 잠기죠. 우회전을 시키면은. 수도가 잠기고 우리가 왼쪽으로 틀면 수도를 열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떤 구조냐? 이 관절을 열어버리면 머리로 피가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닫고 있으면 머리로 피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태음인들이 혈압이 오르는 환자들은요, 혈압약 드실 게 아니고 고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사슴처럼. 그래서 목이 이렇게 들리면 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목이 떨어지면은 이거를 수도 파이프 잠그는 거예요. 여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는 열어주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왜 태음인이 고개가 이게 떨어지느냐는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발을 보셔야 돼요. 발을. 그러면 이게 여기가 대퇴부입니다. 대퇴부. 그리고 여기가 소퇴예요. 그리고 이게 발가락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게 발바닥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까지 모르고 계시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사슴은 대퇴, 소퇴고 이게 푸시예요. 이 전체가. 이게 발 뒤꿈치입니다. 여기가 발가락이고. 그러니까 발레 선수처럼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레 선수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앞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꿈치를 들면 몸은 앞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 계신 자리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뒤꿈치를 들면 몸이 앞으로 쏠리죠? 그대로 앞으로 놔두면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상하려고 가슴을 열어요. 목을 들고. 이게 태양인의 자세예요. 태양인들은 힘이 발가락 끝에 가 있어요. 끝에 가 있다 보니까 항상 몸 자체는, 그렇죠? 자, 이게 직선인데 이거를 두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90도로. 근데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앞쪽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의 자세로 되어 있어요. 양의 자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음의 자세예요. 이게 음의 자세고, 지금. 이게 양의 자세죠. 그죠? 가슴을 벌리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양의 자세고,
등을 접고 가슴을 오그린 게 음의 자세죠. 자, 이거는 달리 보면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양의 자세는 앞에서 보면 이런 자세입니다. 제가 음양학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사상을 태양에는 머리통이 크다. 어디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태양체가 어떻게 머리가 큽니까? 태음체가 머리가 크지. 옛날에 두대활 장군, 머리가 크면 장군이다. 이 장군감이다 그랬는데 이게 태음이 머리가 큰 거예요. 태양체 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의학을 소개한 뭐 유튜버나 뭐 이런 걸 보면 머리 큰 사람이 태양체다. 이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태양체는 머리가 작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머리가 작죠. 아주 꼿꼿하게 걷고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 대통령이 돼도 채신머리 없이, 제가 나쁜 뜻으로가 아니에요. 그만큼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바쁘고 똑바르고 계단을 탁탁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서울대 다닐 때 박 대통령이 서울대 이게 온 걸 봤습니다. 근데 서울대 그 도서관, 그 큰 그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계단을 걷지 않고 뛰어 올라가시더라고. 그만큼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 태양체들 튀는 거죠. 태음인 같으면 어슬렁어슬렁 남들이 나를 우습게 할까봐 무게를 잡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에요. 이게 음. 자, 우리 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데 에너지가 이게 지금 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안테리어, 여기가 포스테리어, 여기가 등 쪽이고 여기가 앞쪽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음인들은 항상 에너지가 뒤로 물러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등은 확장이 되면서 앞은 오그라들어요. 이 중심이 일로 와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이. 그래서 등은 뜨거우면서 가슴은 차가운 게 음이에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음의 음이에요. 근데 양은 항상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양은 항상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죠? 지금 여기가 우리 사람이 만약 서 있다 그러면 여기가 앞쪽이죠. 그럼 기가 일로 항상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나가서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 센터가 원래 센터는 여기가 중심인데 센터가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벌리고 있어서 앞에서 보면은 양은 바로 지금 이런 꼴, 이 형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음은 이 형태로 유지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운동할 때도 이 공식이 지워져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한의학,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음양오양학이라는 게 허구의 학문이 아닙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오히려 통합적으로 양방처럼 하나의 물질이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인체 시스템 전체를 보는 게 음양학설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보이지 않는 소리, 뭐 기가 어쩌니, 간이 어쩌니 하면 일반인들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관찰한 분이 바로 이재만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태음인은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태음인은 항상 턱을 숙이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이 수도파이프 잠근 거죠. 뇌로 안 가요.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뇌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한방치료법은 뭐냐? 뇌로 산소가 아주 많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한약 약재 중에서 제가 글라이오마 환자들한테 쓰는 이 약재 중에서 천마라는 약이에요. 천마. 천마. 초마는요, 뿌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요새는 많이 이게 싸졌는데 옛날에는 말도 못하게
그 몇십 년 전에 엄청나게 비싼 재고였어요. 그리고 이 천마는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균사체하고 저기를 합니다. 공생을 합니다. 천마를 자라게 하는 건, 영양을 주는 거는 균사체예요. 원래 이 난초 종류는 뿌리가 없죠. 공기 합성이죠. 그래서 이 균사체에서 영향을 받아갖고 자라는데 아무 적이 없어요. 이것만 있고 이파리도 없고 쭉 올라와서 이 위에 이제 꽃이 피는 게 천마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목이 긴 거죠. 목이 아주 기린처럼, 그죠? 기린처럼 목이 긴 게 바로 이 천마입니다. 기린처럼 목이 긴 게 천마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목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봄의 기운인데, 원래 양은 흩어져요. 불처럼. 흩어지는데, 초양, 어려서 초기의 양기는 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모아져서 나와. 그럼 우리가 총알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총신을 향해서 가면은 발사를 했는데 화약처럼 터져버리는 게 아니고 직진을 하죠, 직진. 그죠? 이 직진을 하는 걸 목기라고 본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위로 쑥쑥 자라잖아요. 나무의 그 직선적인 모습을 보고 직향하는, 똑바로 자라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목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화기는 이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집중이 없어지니까 퍼져버려요. 그게 화기예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음양오행론을 설명드렸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나온 김에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많이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의학이 보이지 않는 걸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한번 자, 이게 태극도입니다. 음과 양이 똑같이 나누고, 요거는 잘못 그렸습니다. 동양에서는 항상 여기를 남쪽으로 봅니다. 여기를 북으로 보고요. 그럼 이 부위가 바로 동지예요. 겨울. 태양의 고도가 낮으니까 음의 세력이 가장 왕성할 때가 동지예요. 동지를 지나면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음은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양은 어떻게 돼요?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기가 바로 태극이에요. 사상의학이 우리나라에서 꽃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기를 태극도로 만들어 놨는데. 양은 자라나고 음은 소멸이 되더라. 근데 태양이 지금 동지 일각을 지나서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루로 말하면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거죠. 바로 이게 해가 떠오르는데 지금 어디예요?